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증권 투자파트의 박준우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달에 글로벌 리츠의 시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월 달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일본이었고, 가장 높았던 국가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7.1%로 굉장히 저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리츠는 12개 하이 섹터로 구분되어 있는데, 미국 리츠 하이 섹터 중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섹터가 주거용 레지덴셜 섹터였고,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 7.88%로 굉장히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려웠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종목으로 본다면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스토어 캐피탈로 수익률이 플러스 17.64%를 기록했고요. 해당 종목은 이슈가 있었는데 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월간 글로벌 리츠 시장은 전 지역에서 하락 마감했고 증시 대비해서도 굉장히 언더퍼폼 했습니다. 이번 달 시장을 하락으로 이끈 주요 원인은 9월 중순 발표된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영국발 금융 불안이었습니다. 8월 미국 CPI가 예상치인 8.0%를 상회한 8.3%를 기록하면서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본다면 휘발유 가격이 10%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전기요금, 주거비 등 광활한 범위에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향후 물가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락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증폭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모두 미국의 CPI 충격으로 동반 하락했고요. 특히 호주와 독일, 스웨덴처럼 금리 민감도가 높은 국가들이 더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통화 완화 정책의 효과로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세 정책과 에너지 비용 지원 등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고 국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탈리아나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 내에서도 영국보다 GDP 대비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있었지만 영국은 해당 유로존 국가들과 달리 자체 통화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취약성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리츠 섹터는 총 12개의 하이 섹터로 분류되어 있고요. 섹터별 월간 수익률 현황을 본다면은 가장 높았던 이제 섹터가 레지덴셜 섹터로 가장 높았던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7%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하락률이 가장 크게 많이 나타났던 섹터는 데이터 센터와 인더스트리얼 섹터였고요. 데이터 센터와 인더스트리얼, 물류 섹터라고 분류되는 이 두 개 섹터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언택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성장형 섹터로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섹터인데 올해 들어서는 마치 S&P 500보다 나스닥이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듯이 리츠 안에서도 이런 성장형 섹터들이 금리 상승에 좀 더 취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도 8월 CPI가 예상을 상회한 이후에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각오한 투자자들이었지만 향후 금리 전망, 성장률 예상치 등이 모두 다 부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여전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섹터별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섹터들이 굉장히 더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반면에 펀더멘탈이 견조한 주거 섹터와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오피스 섹터의 하락세가 조금 더 방어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월간 리츠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3.74%로 전월 대비 64bp 상승했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8월 CPI에 대한 충격이 다가오는 9월 FOMC에 반영되었고 투자자들이 이제 100bp 인상을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어서 장단기 금리가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넷리스 sek터와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투자청과 사모펀드 오크스트리트가 워렌 버핏이 투자한 종목으로도 유명한 스토어 캐피탈을 14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전일 종가 대비 20%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으로 주가는 매입 예상가에 맞춰 급등했습니다. 경험자산 위주 넷리스인 EPR 프로퍼티즈의 주요 임차인 중 한 곳이 모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임대료 수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팬데믹 기간 중 AMC 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한 21% 수준의 임대료 감면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의견이 더 많이 있습니다. 미국 통신타워 섹터에서는 JP모건에 따르면 아메리칸타워와
버라이즌이 타워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로 2023년부터 5년간 AMT의 임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도 다른 통신사들과도 C밴드 주파수 배치를 위한 활발한 임대 활동이 예상되고 있고 유럽 포트폴리오의 경우는 CPI와 연동된 임대료 상승률 계약 체결로 내년도 임대료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나이지리아의 강한 성장세로 통신사 통폐합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AMT는 환 리스크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2023년에 강한 탑라인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용 창고에서는 개인용 창고 협회 컨퍼런스에서 개인용 창고 운영사들은 2023년도에 동일 점포 매출액 성장률이 이제는 한 자릿수 중반에서 후반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개인용 창고가 누려왔던 이례적인 호황기는 이제 끝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주택 구매 감소에 따라서 이사 수요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용 창고 수요에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용 창고에서 두 번째로 큰 리츠인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의 경우는 오하이오 등의 지역에서 107개의 무인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스토리지 익스프레스를 5억 9천만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는 이번 인수 합병으로 스토어 익스프레스의 창업자이자 오너인 제퍼슨을 이사의 멤버로 등재시킬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소형 무인 창고가 새로운 성장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미국 병원 리츠인 메디컬 프로퍼티 트러스트의 오퍼레이터 중 하나인 프라임 헬스케어가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매수권 옵션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자산들로부터 발생하던 임대료는 연간 임대 수익의 3.5%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매각가 기준 캡 레이트가 13%로 예상치인 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자산가치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는 고정가격 매수권 옵션과 해당 자산의 임대료가 시장 대비 높은 수준인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MPW는 왓슨빌 커뮤니티 호스피털의 기존 오퍼레이터인 할센 헬스케어가 파산하면서 이를 대신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기존 연간 임대료인 420만 달러 대비 30%가 줄어든 300만 달러로 계약되었습니다. 좀 낮은 퀄리티의 자산과 높은 신용 위험을 보이는 오퍼레이트 등으로 병원 리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증폭되는 계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요 선진국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트러스 신정부가 소득세율 인하, 국민보험료 인하, 법인세율 인상 계획 철회 등을 담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급격한 국채 증가 우려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한 달간 무려 122bp가량 급등하였고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약세가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유럽 부동산에서는 최근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유럽 상장 부동산 회사들이 자산 가치가 41% 하락하거나 일드가 2.2%포인트 하락되는 경우 LTV 제한 조건에 도달하여서 추가 조달의 난항을 겪거나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도 스웨덴 기업들은 향후 1년간 기존 대출 계약이 만료되는 비중이 가장 높아서 리파이낸싱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2023년 과세 개편 정책을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8%에서 10.4%로 올리는 한편 부동산은 2024년부터 법인세 25.8%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리츠가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향후에 좀 더 자세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럽 헬스케어로 넘어간다면 유럽 시니어 케어 오퍼레이터 상장 회사 중 하나가 상반기 실적 악화로 인해서 2022년 가이던스를 하향하였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정부의 지원금이 축소되고 있고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급등하고 있고 거주자 대비 직원 비율 준수 규정, 에너지 및 식자재 비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에비타 마진을 비롯한 영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임차인으로 두고 있는 유럽 헬스케어 리츠들은 인플레이션을 인한 임대료 상승보다는 임대료 수치 가능성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넘어가면 8월 도쿄 주요 5구 오피스의 공실률이 전월 대비 12bp 상승한 6.49%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연초까지 15%대였던 신규 자산의 공실률이 42%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신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점이 가장 부정적 영향이 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급이 다시 늘어날 전망으로 오피스 자산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0월부터 몇몇 국가에 대한 입국 시 무비자 정책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팬데믹 이전 일본은 총 68개국에 대해 비자를 면제해오고 있던 만큼 일본 호텔 섹터의 펀더멘탈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도 입국 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9월 26일부터 국외 입국자에 대해서 3일간 의무 호텔 격리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4일간의 추적 관찰 기간도 3일로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타국가 대비 코로나 정책을 강하게 유지했던 홍콩은 이번에 발표한 세계 금융 허브 지수에서도 한 단계 하락한 4위를 차지한 반면에 싱가포르가 3계단 상승한 3위를 차지하면서 아시아 금융 허브의 위상이 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 오피스의 경우는 8월 중 순임차 공간이 29,000 제곱피트가 축소되면서 공실률 9.6%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업무 중심지인 센트럴 지역이 7월보다 공실률이 0.2%포인트 상승한 8.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도 월간 0.3%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약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호주의 경우 호주 다카카 리츠인 멀박은 퍼스에 있는 오피스 빌딩은 2.2억 호주 달러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 캡 레이트가 7.25% 수준으로 이는 6월달 진행한 감정평가 가격인 캡 레이트 6.75 대비해서도 굉장히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오피스 펀더멘털의 하방 위험에 따라서 오피스의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 주택의 경우 블룸버그 리포트에 따르면 호주 국경 개방에 따른 이민자 수 증가, 주택 인허가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주택 임대료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드니 주택 임대료의 경우 8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했으며 브리즈번과 퍼스는 각각 19%, 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주택 가격의 경우는 금리 상승에 따라서 호주 전역에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은 8월에 각각 2.1%, 1.1%, 1.9% 하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리츠 9월 월간 시황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